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박정환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교수님 참고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2024년 비만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가 나오고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율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15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15일에 비만 치료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2023년으로 국내 비만 시장 규모가 1,78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900억인데 글로벌 시장 규모는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즉 비만이란 우리 국민 건강이나 국가 보건의 영역에서 우리가 줄여야 할 보건 비용인 동시에 또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약간 선두를 이미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바이오 산업이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는 또 개척해야 할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시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비만의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문가로서 비만의 의료적, 사회적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만은 사실 비만 그 자체를 우리가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이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그리고 암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의료 패러다임은 이러한 비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치료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모든 의료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약제들을 개발하는데 어떤 많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그런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적으로 이런 비만을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될 비보험 영역으로 아직 놔두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 부분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비만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비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선진국형인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학력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소득 분위기가 낮을수록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형태가 선진국형 비만 형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비만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런 비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비만의 유병률이 감소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마다 비만의 유병률이 상당히 큰 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졌을 때 앞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만은 의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자 의원님, 지금 1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18년서부터 18년, 22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2차 계획 진행 중에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국민 건강 증진 종합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대책이 나와 있는 거는 진행 네, 중인 아직은 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지금 만성질환은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치매관리법이나 심뇌혈관 질환관리법은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혹시 보건복지부 통계상 비만 기준을 얼마로 보고 보고 있는지 아세요? 예, 뭐 저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봤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기관별로. 네, 지금 예. 보건복지부 기준은 BMI로 30으로 되어 있고 허리둘레 같이 보는 걸로 되어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BMI를 25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국가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맹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질의 드리면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혹시 현장 전문가로서 제안이나
혹은 가장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의사가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충되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학회 입장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2차 종합 비만 대책이 이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1차 비만 종합 대책이 거의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1차 계획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었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는 치료를 중심으로 사실 비만에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비만의 유병률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인이나 소아, 청소년 비만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서 많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에서 나오셔서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아쉽게도 전문가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얻고자 학회에서 학회 비용을 갖고 지금 현재 강원도 홍천과 인제에서 코호트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체 연구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것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 단체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024년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이 예산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의 추세는 이러한 것들을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좀 기본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 현장 진료에 대해서 저희 차원의 지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협력하시는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쪽에서 대처해야 할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연구개발 중인 신약 타워에 대해서도 규제 혁신이나 실질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인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에서 치료로 관점을 변경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 연계가 중요하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